자, 그럼 이제 이어서 2교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7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7주차는 이제 마케팅 분야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하튼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품 개발과 그리고 사업 모델 개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제품 개발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제조쟁이 또는 자선사업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업 모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은 개발을 해도 되잖아. 사업 모델만 열심히 변화시키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면 이게 바로 마케팅인데, 이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실은 없는데 판매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니까, 이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된다. 그죠? 사기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뭐가 된다? 진정한 사업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이상적인 건 결국은 저는 가치 모델에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가라는 거는 고객한테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제품은 내가 사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먼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마케팅,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단 마케팅을 잘 하려면 내가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KPI, 뭐예요?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 목표, 핵심 성과 지표는 뭐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 개인이면 바로 개인 사업자 대표의 목표와 연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 이 조직의 목표도 계속 바뀌고요. 개인의 목표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목표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마케팅 전략 기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면 내가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10년 내에 시작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전략적 목표예요. 내 목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나는 55살까지 은퇴해서 매년 3개월씩 여행을 가겠다. 이것도 전략적 목표예요. 그쵸? 또 고정 월급을 받는 현 직장에서 스톡 옵션이라 그러면 이제 그 일한 성과를 뭘로 받는 거예요? 주식으로 받는 거죠. 그 회사의 주식.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겠다. 와, 이거 되게 아주 그냥 목표가 아주 뚜렷하신 분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런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만약 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이 전략적인 전략 목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치가 나와야 돼. 그리고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돼요? 목표치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수치가 나오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략 목표, 그 다음 제품, 일정, 목표치. 이 4가지가 다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전략 목표는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2010년까지 모든 차량에 충돌 방지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예요. 지금의. 자, 그렇게 하면 제품은 뭐예요? 충돌 방지 시스템이고, 일정은 2010년까지고, 목표치는 100% 시장을 점유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나는
최소 수익을 연간 15%씩 증가시키겠다. 대상은 모든 제품. 그리고 언제까지?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또 15%. 이것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5년 내 수익이 연간 15% 증가.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죠. 5년 내 뭐 예를 들면 내 제품이 그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중에 홍삼류 상품은 수익이 연간 15%를 증가시키는 게 이번 당면 목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제품은 홍삼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일정은 언제까지? 2029년까지. 그죠? 아니면 뭐 5년 이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수익은 15%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략 목표, 제품, 일정, 목표치. 요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본인들의 한번 목표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번엔 나는 몇 년까지 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내 사업 계획의 특정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바꾸겠다. 목표로 잡겠다. 이걸 적어 보시라고요.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뭐가 돼요? 이제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적어야 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적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고려점 중에 1번 첫째가 뭐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라. 그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둘째는 뭐예요? 마케팅 목표는 뭔가? 목표를 설정하라. 자, 마케팅 목표는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인지도를 확산시킬 건지, 저 목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확산시킬 건지, 아니면 습관 전환을 시킬 건지, 판매 증대를 시킬 건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위에 예를 들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나는 5년 이내에 홍삼 상품을 15% 수익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겠다. 그럼 마케팅 전략에서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을 줄이겠다. 얼마 정도? 10% 이상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10% 정도 올리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케팅을, 여기는 이제 홍보 방법만 나왔는데, 인지도,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인지도 상승이죠. 뭐냐면 나는 충돌 방지 시스템을 2010년까지 100% 이 시장에 그 전파를 시키겠다라고 했다면 전략적 목표가 이거에 대한 그 세부 마케팅 전략 목표는 뭘 잡아야 돼요? 그렇죠. 100%한테 모두 다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가맹점을 전국에 200개 이상 깔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유통 라인이 확보되겠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광고를 매일 TV 광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TV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때리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케팅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거는 마케팅 목표를 일단 광고를 통한 제품 인지도 확산인지, 아니면 가격 상승인지,
가격 전략이죠. 또는 원가율 하락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예요, 이거. 마케팅 목표 사례. 마케팅 목표 사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가율을 하락시킬 건지, 아니면 뭐 TV 광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때릴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아니면 내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 입점이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인터넷 광고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먼저 뭐래요? 목표가 내 가치를, 이 제품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거다. 이러면 TV 광고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데다가 홍보를 해야 될 거고, 또 예를 들면 내 이익을 증대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또는 뭐예요? 원가율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거래, 그죠? 직접 거래. 그러니까 뭐냐? 유통상을 안 두고 내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어도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D2C, Direct to Customer, D2C, Direct to Customer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조나 아니면 판매자가 직접, 사업자가 직접 최종 소비자를 만나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거. 이러면 유통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할인 행사를 통해서 회원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게임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사업은 처음에 회원 가입이 많이 되면, 회원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어차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회원이 한 사람이라 더 들어오게 하려면 그 회원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비용, 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1인당 회원 확보 비용이라는 게 따로 비용으로 웹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목표에 대비해서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짤지,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표에 따라서 마케팅 행위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죠? 목표에 따라서 마케팅 행위는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전술을 쓸 수 있다. 전략에 따라서. 당연한 거예요. 자,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요번 6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섯 번째네. 가격이라든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게 이 목표에 맞는 셋째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마케팅 관련 유통 라인을 설정하라. 그 소리예요. 유통 라인. 유통 라인은 아까 뭐뭐 있다 그랬죠? 유통 라인. 첫 번째 방문 판매 유형. 유통 라인 유형은 뭐가 있다? 방판, 또 온라인도 많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저 위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 세부적인 거는, 세부 내용은 위에 몇 번째 있더라? 여기 있네요.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그죠? 마케팅의 정의 참조.
여러 가지가 점점점점 있습니다. 자, 유통 라인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로지스틱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유통 채널이에요. 유통 채널. 한마디로 주문 시스템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고객 관계 시스템까지 더한 얘기를 유통 채널 로지스틱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동향에 민감한 정보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의 결합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병행하여 적당한 때와 장소에 제품을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에서 소비로 향한 제품의 이동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체계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요. 로지스틱스란 건 뭐냐면, 로지스틱스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류와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객 관계 시스템의 결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이 고객에게 유통을 하는 어떤 라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유통 라인이겠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해 가면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로지스틱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스는 뭐까지 들어가요? 고객과의 응대, CS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채널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유통 라인을 찾아야 될지 1번. 이것도 정리 좀 해드려야 되겠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이구, 넘어갔네. 채널 전략 수립 단계. 자,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채널 또는 유통 라인 설정. 두 번째 채널 구축. 그러니까 유통 라인 구축, 유통 구축 어디로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대리점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리고 방판을 시작하겠다. 그럼 세 개에 대한 조직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자, 구축한 다음에 채널별 뭘 만들어? 채널별 그 마케팅 홍보 자료를 준비하고요. 그죠? 그 다음 뭐래요? 이제 판촉 행사를 나가야지. 그죠? 판매 촉진 프로모션 행사를 전개해야죠.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 고객과의 유통 그리고 물류를 진행을 해야죠. 그죠? 영업을 한 다음에 영업이 되면 유통 물류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CS 고객 관리, 그 다음 재고 관리.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뭐다? 바로 로지스틱스다. 이러지? 재고 관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로지스틱스다. 아시겠죠? 전체. 그러니까 유통이라 그러면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거와 이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건데, 채널과 채널 구축 그리고 유통하는 거, 요거가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물류 시스템의 전부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홍보 자료 그리고 판촉 행사, CS, 재고 관리까지 통합 물류 관리가 바로 뭐다? 바로 로지스틱스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7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까?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까? 넷째,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까?
수요를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라. 아시겠죠? 수요가 뭐예요? 수요가 고객인데, 이 고객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거나 내 고객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알릴 거냐. 아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알릴 거냐. 이렇게 되려면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유통 라인이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스가 확정이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유통 라인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수요를 창출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라인별 어떤 식으로 수요를 창출할 건지를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유통 라인을 핵심 파트너로 준다? 핵심 파트너, 사업 파트너로 준다? 그럼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터넷이나 TV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수요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창출할 수 있고요. 만약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이런 쪽으로 가야죠. 전화를 직접 하게 하거나 아니면 DM을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새롭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또 도매상이, 이 사업 파트너 다시 한번요. 이해되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광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나 TV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요. 도매상인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는 게 좋겠죠. 또 제조회사도 섭외를 해야 돼요. 그쵸? 제조회사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가 마련이 잘 돼야 되겠죠. 입지가. 그렇죠? 그리고 소매상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매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포장을 차별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요를, 고객을 창출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할 거냐. 예. 잠재 고객들을 계속 목표 고객으로 만들 거냐. 저 같으면 요즘에 뜨는 게 뭐 있어요? 요즘에 웨비나라는 게 있어. 웨비나. 이게 뭐예요? 인터넷 상품 소개. 인터넷 상품 소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건지, 예,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섯째는 뭔가 볼까요? 네. 마케팅과 영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자, 이거 참, 예전에 제가 그 H사에 근무했다는데, H사의 회장님도요, 솔직히 옛날 분이라 영업밖에 모르시더라고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니까, 바깥에 안 나가 있으면 일 안 하는 줄 알아. 이 사무실에만 앉아서 뭔가 CS를 하거나 이러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 크레임을 받거나 이러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영업과 마케팅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영업과 마케팅의 주요 직무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담당 이사 및 영업사원 했잖아요.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팔면 이거 영업. 또 구역, 할당량, 임무, 보너스 부여. 이건 뭐 누가 하는 거야? 마케터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사업개발 담당자라 그러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발을 고려 중인 상품, 검토 및 판매, 이걸 뭐라 그래요? 개발이라 그래요. 이것도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라 그러고, 유통관리자를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관리자, 이건 마케터야. 만약에 유통점 대리점은 이거는 영업사원. 그죠? 홍보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매체 관리자라든가 제품 출시 및 인지도 확산에 주력을 한다면 마케터. 그 다음 제품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 기획이라든가 영업 유통.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마케터예요.
마케터. 그래서 마케팅과 영업 투자 기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량 소비재는 소비자들이 정말 구매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제품 유형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내 제품이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진짜 그 제품을 살까? 이거는 고객 검증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제품인 경우에 진짜 이거는 그 고객의 어떤 니즈를 만족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고객은 바라지도 않는데 제조만 이거는 바랄 거야 라고 만들어낸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재구매 가능 제품. 그러니까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 이런 제품은 만약에 한번 써본 사람들이 진짜 그 제품을 좋아하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제품 출시하기 전에. 그리고 브랜드라면 적어도 5년 이내에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50% 이상이 될까? 진지하게 본인이 물어봐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몇 개 정도를 팔아야지만, 이게 소익 분석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꼭 물어보세요. 본인 마음속으로. 손익 분석을 위해서, 아니 손익 분기점, 잘못 적었다. 손익 분기점에 대한 고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모든 게 손익 분기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팔려야지만 이익이 남는. 그러면 그 이익이 남기 위한 판매량 또는 고객의 수는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고객은 내가 수요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조그만 기업은 상관없어요.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집단이, 아주 큰 기업은 100명이 넘는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으로 적어도 전 직원한테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마케팅에 대해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큰 기업일수록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게 100명이 넘어가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수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많으면. 이런 어떤 수요와 관련된, 고객 수와 관련된 것도 한번 질문을 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마케팅 계획.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마케팅 계획은 크게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중기, 장기까지 어떻게 해? 내가 예수도 아닌, 예수님은 또 비교하면 안 되나 여기서? 전지자도 아닌데, 예언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루아침도 예측을 못 하는데.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하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교재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은 뭐 6개월 차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구체적인 일정별 업무를 계획해라, 그 소리예요. 한마디로 6개월 내로는 무슨 짓거리를 할 거고, 9개월 내로는 무슨 짓거리를 할 거고, 1년 내로는 어떤 짓을 하겠다, 이걸 나타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해봐라, 그 소리입니다. 요거는 한번, 요 사례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일자별로, 요거는 표로 만들어도 좋겠죠. 1월, 2월, 3월, 4월 해서 1월 달에는 어떤 일거리를 할 거고 2월 달에는 어떤 걸 할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네. 어떻게 매체에 관심을 끌까? 어떻게 매체의 관심을 끌까?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어떻게 매체에 관심을 끌까?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보도자료예요. 이 보도자료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건 좀 긴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도자료, 요거는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니, 2학기랜다. 시험 끝나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럼 요 전까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시험 문제가 나는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예. 여기서부터는 보도자료부터는 제가 다음 이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